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디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상당히 좀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포유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제가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디플레이션이라니 아포유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큰 틀에서 제가 주장해왔던 바들은 대부분 다 과거의 근거 자료, 사례 등을 갖다가 전부 다 분석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을 갖다가 조사해서 실증적인 부분으로 검증된 부분들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장해드린 내용들이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씩은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어긋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방송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크게 어긋난 적은 없었다고 제 스스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플레이션의 압박? 지금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압박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일단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디플레이션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기사 경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금통위 내부서도 금리 인하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실행 가능성은 낮아 하고 이렇게 기사 제목을 갖다 뽑았네요. 보시면은 조동철 금통위원 디플레 우려, 한미 금리 역전 정책 여력 감안 소비 투자 확대 이어질지도 의문. 자, 어쨌든 여기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부진한 경기와 물가 상승을 놓고 한국은행 내부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낮은 저물가 상황을 장기적으로 용인할 경우 부정적인 충격에 의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물가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금리 인하 목소리가 표출되지만 한은이 인하로 통화 정책 방향을 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 지금 보시면은 디플레이션이 심각한가? 물가 상승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기사 하나만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니투데이. 약간 성향이 요즘 머니투데이가 경향이나 아니면은 한겨레 그 정도 수준까지 좀 약간 편파적인 언론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주장하던 경제학자들 지금 뭐하나? 자,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차트가 보게 되면요,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상승률을 갖다가 차트로 표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의도적인 차트입니다. 의도적인 차트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기준이 전년 동월 대비 해서 상승률을 갖다가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년 동월 대비 지수 상승률입니다. 이걸 갖다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네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 네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주장했던 거 다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죠? 이거는 좀 의도적인 차트이다. 자, 끄는 걸 갖다 2017년 1월로 끊었어요. 그리고 2019년 4월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통계에 있어서 항상 통계를 갖다 있는 그대로 믿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왔는데요. 이 통계라는 것은요, 항상 상승률에 대해서 전월 대비라든지 아니면 전년 동월 대비라든지 아니면 전 분기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기저효과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저효과는 여러분들께 뭐 기존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으니까 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기저효과? 자, 그러면 이게 왜 기저효과인지 더 자세한 차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지금 위에 파란색 선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갖다 표기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품목별, 그러니까 농축수산물, 그리고 공업제품, 전기, 수도, 가스,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갖다가 차트화시킨 자료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06년 이후 가파르게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물가 상승이 상당히 더디게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의 물가 상승을 갖다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시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마다 지금 디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하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갖다 많이 냈는데요. 사실상 2017년 이후에 가파르게 물가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17년 1월부터 가파르게 물가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다시 한번 2018년 한 달 전 2017년 12월부터 또다시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해 가는 게 나타납니다. 거의 이 정도 가파르기 정도라고 하면은 뭐 2007년이나 2008년 이 당시 가파름이 갑자기 나타났었던 겁니다. 사실상 물가가 상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다. 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물가 상승률 월별 전월 대비입니다. 이번엔 전월 대비로 비교했어요. 전월 대비 0.5%를 넘어선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나서 2017년 1월은 아니니까 빼고요. 0.5%를 넘어간 숫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4번 있었던 게 불과 2년 사이에 4번 있었어요. 그리고 0.3% 이상 올라가는 것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훨씬 더 많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임금의 상승, 그리고 임금의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까지는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될 타이밍은 올해 6월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게 지금 올해 상승된 게 아니라 2018년 1월에 최저임금이 상승분이 이제 물가에 반영되어 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물가 상승은 오히려 올해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앞으로 너 뉴스도 안 보냐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GDP 감소, 이 부분이 당연히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는 하락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구닥다리 경제학이고요. 최근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선 차트와 지금 현재 차트가 동일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만든 차트인데 왜 이렇게 내용이 다르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선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언론사에서 인용한 차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월별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죠. 월별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인데 전년 동월 대비예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갖다 표기한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19년 가파르게 하락하는 게 보이죠?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가파르게 하락하는 게 보입니다. 물론 하락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걸 갖다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지속적인 하락을 갖다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비교 대상 시점이 이미 1년 전월 동기 대비해서는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점이었어요.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점. 이 시점과 지금 현재를 갖다 비교해 보니까 와, 물가 상승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구나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이 정도 기울기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이나 2008년 정도의 기울기고요. 또한 2008년 중순에서 갑자기 또 기울어진 시점, 이 두 가지 시점, 이 시점들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자, 인플레이션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이라뇨?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니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디플레이션을 갖다 강조하며 생쇼로 하는 걸까요? 자,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기존 경제학자들, 야, 최저임금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가파라질 거야 라고 주장했던 경제학자들한테 야, 너희 엿먹어봐 하는 의도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도, 이걸 갖다가 문재인 정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하하, 참, 제가 현 정부를 갖다가 비판하는 것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자꾸 통계를 갖다가 이상하게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호도해요. 자, 아까 소개해드렸던 기사,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주장하던 경제학자들 지금 뭐 하나? 밑으로 내려보면요.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초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한 해 16.4%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87%를 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직격탄이 되며 일자리 감소, 투자 감소, 수출 경쟁력 약화, 해외 생산 확대, 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인 효과와 성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나타난 모습은 주장했던 바와 전혀 달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실제 물가 상승률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하면 약 2배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히려 물가는 내리고 고용률은 높게 유지됐다. 고용률은 높게 유지됐다? 실업률은요? 뭐 여기서 고용률, 실업률 뭐 그 얘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률. 자, 어쨌든 지금 이 언론사 머니투데이, 뭐 경향과 한겨레와 거의 동급의 언론사고요. 사실상 언론은 권력을 갖다 견제해야 되는데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기사 하나 더 보실게요.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잘못된 진단, 친서민 정책의 결과. 자, 이것도 밑에 내려보면요.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극단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도래하는 것이며 일부에서 디플레이션이 도래되고 있다고 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의 결과라고도 붙였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인지 밑으로 내려서 보게 되면요. 자, 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갖다 보게 되면은 그는 세부적으로 보면 무상급식으로 학교 급식비가 크게 감소했고 무상교복도 진행되고 있으며
휴대전화료를 정부가 많이 인하시켰다며 사회보장의 결과로 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제도들이 정착되면 지속되는 것이어서 물가 변화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설명했다. 자, 최근배 교수님은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무상교육, 거기다가 무상급식, 무상교복, 휴대전화료 인하, 이 부분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과 교수라는 분이라면 이거는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다. 비교 대상 시점이 이미 작년 동기 시점에 너무 가파르게 물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이 낮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경제학과 교수 아니겠습니까?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0%대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독 따뜻했던 겨울 덕에 채소값이 안정됐던 건데 그럼에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는 올라 있고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매력이 떨어져 있어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정말 왜 이럴까요? 실제 교수님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 정말 공부 안 하시는 교수님들 많고요. 경제, 사회에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교수 직함 하나 달고 그냥 방송 인터뷰 들어오면은 인터뷰 해드리고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거죠. 실제 인플레이션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 상당히 높은 폭으로 발생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한 거에 대비해서 좀 안정기를 갖다가 갖는 단계가 바로 올해 하고 작년 연말에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꾸 이걸 갖다 이슈화 시키는 게 무슨 정치적 의도는 있는 건 아닌지 좀 살짝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현상을 갖다가 친정부 성향의 교수님들, 글쎄요, 그분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셔서 교수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진실된 사항을 갖다가 다 왜곡하고 있는 언론 그리고 친정부 성향의 교수님들은 좀 무언가 지금 세상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를 갖다가 뭐 제가 현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저를 갖다 뭐 보수 우파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경제에 있어서는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그냥 전 경제학 원론, 경제 정통 경제학을 갖다가 저는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그걸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 에 있어서는 전 양비론자입니다. 지난 정부 때에도 사실상 박근혜 정권도 전 비판했습니다. 통렬히 비판했고요. 그때 비판했을 때 이렇게 쟤는 좌파야 라는 이야기를 듣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현 정부를 비판하면은 보수 꼴통이 되는지 참 요즘 시대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정치적인 성향,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다 빼고 여러분들께 진실만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아포의 방송은 팩트 기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어야 될 진실들을 전달해 드리는데 보다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의 방송을 갖다 요약하자면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플레이션율이 가파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을 논한다는 것은 코미디다. 기저효과, 그러니까 지금 4월, 그리고 3월, 1월에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하다 보니까 전년 동월에 상승률이 너무 가팔르다 보니까 그때 상승률만큼 상승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다, 디플레이션이다
이거는 글쎄요. 어쨌든 저도 지금 왜 이렇게 디플레이션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니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시겠죠. 자, 어쨌든 이것도 올해 12월 달 되면은 아포유의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나타나겠죠. 어쨌건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제 상기 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집값 폭락 뭐 그런 얘기 또 어디서 어줍지 않게 나타나는데요. 상기 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안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상기 신도시도 궁금해요 하고 많이 달아주시면요. 상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How long, time after time, I've been loving you.